담배가 요즘에 안 나오나 보네. 담배쟁이 안 나오고.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삼천포항시장 단방 2편입니다. 오늘 둘러볼 곳은 삼천포 수협 화로회 센터고요. 곧장 구경 시작해볼게요. 같이 가시죠. 화로회 센터 내부 전경입니다. 1층은 화로점포, 2층은 초장집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간단히 회 만드실 경우 이렇게 간이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궁시장에 비하면 규모는 조금 작은 편인데 그래도 취급 품목은 거의 비슷하고요.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세도 비슷한 편입니다. 역시 양식과 자연산 모두를 취급하고 있고요. 역시나 아직까지 갯장어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도 남해안 특산 자연산 어종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누차 말하지만 멀리 지방수산시장까지 와서 흔한 양식 광어 우럭 소개라면 재미없잖아요. 먼저 여기도 용치놀래기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남해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어죠. 통통하게 살찐 녹색빛의 수컷은 회맛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빛이 도는 것들은 암컷인데요. 수컷에 비하면 덩치가 작아서 살도 별로 안 나오고 단맛도 더 연합니다. 줄돔이 제일 나고. 줄돔은 얼마씩이에요? 줄돔 45,000원. 45,000원. 줄돔은 돌돔 새끼를 말하죠. 점포마다 양식과 자연산 둘 다 있는데 가격은 모두 똑같습니다. 감순돔은 35,000원. 요것도 돔 종류거든. 아, 이것도 돔이에요? 돔이 아니라 아홉동갈이란 생선이죠. 무늬가 화사해서 꽃돔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사실 돔 종류는 아니고요. 잘못 손질하면 찌린내가 나는 웃긴 생선입니다. 물론 깔끔하게 손질하면 먹을만 하지만 구태여 찾아 먹을 만큼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영상에도 나왔던 털탑고둥입니다. 회로 먹으면 식감도 좋고 맛있는 고둥이지만 타액산에 아주 강한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잘 손질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도 역시 갯장어가 많네요. 여름 갯장어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이맘때도 기름지고 맛있더라고요. 산란 후 겨울을 나기 위해 다시 살을 찌우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많은 여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집니다. 북바리 새끼들은 이쪽에도 많네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작은 건 별 맛도 없어요. 차라리 쏨뱅이만 못하죠. 담배가 요즘에 안 나오나 보네. 담배쟁이. 담배쟁이 안 나오고. 용치놀래미가 있고. 이것도 자연산이야. 많진 않아도 조금씩 보일 법도 한데 뭘 먹을지 몰라서 일단은 계속 구경해봅니다. 여기도 잡어바구니가 있길래 뭐가 있나 들여다봤습니다. 성대와 작은 수조기가 한 마리 보이고 바닥에 깔린 납작하고 길쭉한 놈은 양태란 생선입니다. 옆집 수조에도 한 마리 보이네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는데 남해 쪽에 씨알이 굵은 게 많습니다. 말려서 많이 먹지만 생각보다 회도 맛있는 생선이죠. 쫄깃쫄깃한 맛이. 저건 얼마씩 해요? 3만원? 이게 살도 쫀득쫀득해. 남태도 저렴한 게 있어 따로. 아, 그래요? 외남태라고 네. 해양도 있거든. 그거는 살이 무거운 데를 가지. 근데 거뭇거뭇한 있지. 이런 네. 데는 살도 단단하고 맛있어. 그걸 참남태라 해다 우리가.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양태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상인분이 말하는 개낭태는 까지낭태라는 종을 가리킵니다. 물론 색상만으로 구분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크기도 더 작고 다른 종임은 분명 인지하고 계시네요. 양태류는 종마다의 차이가 아주 미세해서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 이래서 현장 짬바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엔 특이하게 생긴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요. 참돔의 체형을 쏙 빼닮은 이 생선은 얼음돔입니다. 따뜻한 봄, 여름에 많이 잡히지만 맛은 추울 때 좋은 생선이죠. 회맛이 꽤나 괜찮습니다. 이건 다들 잘 아실 성대입니다. 연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어이지만 제철인 겨울엔 살이 통통하게 오르며 단맛이 듭니다. 회도 맛있고 대가리가 커서 탕도 좋죠. 이것도 가끔 징그럽게 큰 놈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정말 먹을만 합니다. 이건 성대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앞을 보고 모여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생선은 삼천포의 아주 상징적인 생선입니다. 바로 쥐치인데요. 삼천포는 과거 쥐포 가공으로 아주 부흥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수입산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곳 사람들에게 쥐치는 무척 의미 있는 생선입니다. 떠들어대는 사이 그놈을 찾았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제가 찾던 담배입니다. 다른 가자미들 사이에 유독 무늬가 좀 다른 가자미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삼천포에서 담배라고 불리는 표준명 도다리입니다. 근데 정작 이 도다리라는 진짜 이름은 오히려 이 녀석이 쓰고 있죠. 바로 다들 잘 알고 계실 문치가자미입니다. 근데 이건 한 마리뿐인데다 너무 적네요. 우선 끝까지 둘러보기로 합니다. 어딘가 또 있겠죠.
여기엔 꽃게 몇 마리가 있는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요. 이건 묵은 게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건 1, 2년생이지만 이렇게 큰 건 한 살 더 먹은 것들이죠. 꽃게를 집중적으로 잡는 서해안 쪽에선 이런 묵은 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봐도 한 마리가 700g 정도 나갈 것 같네요. 꽃게 킬러인 매니저 대신 오늘은 제가 이놈을 옆집에도 이런 묵은 게 몇 마리가 보입니다. 얘네는 일반 꽃게보다 푸른빛이 약하고 이렇게 갈색빛이 더 들어요. 여기 자글자글한 건 보말로 잘 알려진 방석고등입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지만 보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죽이나 칼국수에 많이 쓰이는 바로 그 작은 고등입니다. 남해안은 재밌는 페류도 다양한 편인데 이날은 종류가 별로 없네요. 이건 남쪽에서 많이 양식하는 대표 조개죠. 흔히 황금가리비로 많이 불리고 있는 표준명 흔한가리비입니다. 이 빨간 건 홍가리비로 불리는 해만가리비란 종이고요. 사실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둘은 아예 다른 종입니다. 근데 둘 다 육질이 연하고 달달한 맛도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윗동네 가리비들보다 살이 더 부드럽죠. 참, 앞서 인트로에서 오늘은 퀴즈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주 독특한 생선을 찾았거든요. 퀴즈는 바로 이 생선의 이름을 찾아랍니다. 어떤 생선이냐면 이겁니다. 가운데 있는 노란 몸통에 줄무늬를 띈 녀석이요. 잘 보이게끔 조금 더 확대해드릴게요. 짜자잔! 이 어종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맘대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얘는 의외로 방어 사촌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바로 수산시장 인싸템 생선 가방입니다. 뭔 개소리야! 제 시그니처인 돌돔 이외에도 광어 가방도 있고 이건 양식이네요. 그리고 광어 친구 우럭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돔과 감성돔도 있습니다. 이런 건 내 돈 주고 사기 참 애매한 아이템들이죠. 공짜 득템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이모 꽃게 이거 큰 건 얼마씩 해요? 35,000원? 역시 남해 꽃게가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자고 2마리만 무게를 달아봤는데 1.4kg이 나오네요. 크긴 큽니다. 그러면 그냥 꽃게 3마리 다 주세요. 그냥 3마리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2kg에 맞춰지네요. 크기도 큰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수컷이면 더 좋겠지만 배를 보니 암컷이에요. 껍데기도 단단하길래 그냥 구매해봤습니다. 이제 횟감만 사면 되는데 또 잡어 모둠회를 먹을지. 바구니에 거품이 잔뜩 꼈네요. 근데 이건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리지널 도다리. 이 집에 다 있었네요. 거품 때문에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담배는 1kg 4만 원. 4만원이요? 이것도 많이 비싸졌네요. 자그마한 씨알에 쥐치와 반반씩 섞어서 1kg만 구매했습니다. 담배라는 별명은 이 녀석의 껍질에서 마치 담배 냄새 같은 향이 나서 붙었는데요. 회를 떠나도 그 특유의 향은 살에 남아있습니다. 허브향 혹은 훈연향에 비유되는 이 독특한 향 때문에 호불호는 좀 갈리는 횟감이죠. 도다리의 특징이라면 유독 크고 돌출된 눈과 법무늬를 연상시키는 점박이 무늬들입니다. 크기는 좀 작아도 살집은 두툼하게 올랐네요. 오리지널 도다리 새꼬시 한번 소개드리려고 그냥 뼈째 썰어 달라고 했습니다. 입이 좋은 게 잘 안 나와요. 6월달이 원래 많이 나오거든. 맛있어 지금. 봄부터 이거는 더 맛있어. 살이 맛있었잖아. 두껍잖아요. 네, 크기는 작아도. 근데 지금 맛있는 거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계속 돌아봤는데. 이 옆으로 빼서 이거 받은 거.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다는 사장님의 수조에는 다른 자연산 잡어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갯장어, 쌍동가리, 북바리, 감성돔. 그리고 여기 삼식이같이 생긴 못생긴 고기는 쑥임입니다. 등지느러미에 강한 독이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 다른 고기를 상하게 하기도 해서 이렇게 등가시를 잘라놓는 일도 흔합니다. 잠시 후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 여럿이 우르르 오셔서는 남은 도다리를 몽땅 사가셨습니다. 이거 하마터면 맛도 못 볼 뻔했네요. 회와 꽃게를 받아들고 2층 초장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삼천포 갬성에도 잠시 쬐보고 식당 가격표입니다. 탕은 저렴한데 차림비는 조금 나가네요.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오늘의 혼밥 메뉴들이에요. 먼저 매니저 대신 먹어치울 큼지막한 꽃게찜입니다. 아까 이런 걸 묵은 게라고 했죠? 오래 묵은 게들은 껍데기가 좀 누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이렇게 입가에 수염처럼 털들이 자라 있습니다. 크기만큼 몸통도 이렇게나 두껍고요. 요건 도다리와 쥐치회입니다. 뼈째회로 썰어줄 때 이렇게 참깨를 뿌려주는 집들이 있더군요. 더 고소하게 먹으라는 의미인데 전 뭔가 다른 거 들어가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왼쪽에 더 분홍빛이 도는 이게 도다리입니다.
간장 콕 찍어서 도다리부터 한 입 먹어봅니다. 씹을수록 뼈에서 고소한 즙이 나오는데 살도 제법 기름집니다. 그리고 작은 녀석들이라 그런지 특유의 향도 진하지 않네요. 이런 건 이렇게 막 싸 먹어도 맛이 좋죠. 오늘은 혼밥이니 양껏 푸짐하게 싸 먹습니다. 이건 쥐치입니다. 말쥐치가 아닌 쥐치를 역시 뼈째 썰었는데요. 쥐치는 사실 살에 맛이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 이렇게 먹는 게 제일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정신없이 먹느라 배터리 방전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꽃게 먹는 영상은 이거밖에 없네요. 요점만 말하면 알은 별로 없지만 살이 달고 맛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참 험난한 여정이었네요. 버스만한 작은 비행기에 올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끝까지 빡세네요. 도착하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남해 사천편 영상 마무리합니다. 방문보다 힘든 건 역시 편집과의 전쟁이었네요. 정신없이 찍어내느라 통 노잼이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생선 이름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